국내 코로나 소식 이제부터 하나씩 짚어볼까요? 이대로 이 코로나의 확산세가 점차 조금씩 잦아들지 아니면 다시 잔불이 타올라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다시 발생할지 이번 주말 참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그동안 문을 굳게 닫았던 교회 일부가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 수는 약 40%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우리 모두가 일궈낸 성과입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부활절 종교 행사 등이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 교수님, 이 수치부터 한번 볼게요. 오늘 한 수치 인용을 해보니까 서울교회 세 곳 가운데 한 곳이 부활절 예배를 강행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좀 많이 논란이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죠. 사실 이제 부활절은 기독교에서는 부활절, 성탄절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기념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중요도는 정말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부활절 예배를 반드시 현장 예배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다니는 교회도 이번 주에도 온라인 예배를 했습니다. 부활절 예배도. 그러니까 이게 뭐 현장에 모여야 예배가 제대로 되고 온라인으로 하면 예배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생각이 다릅니다. 왜 꼭 그래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렇게 지금 현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참아가면서 집에 머무르고 있잖아요. 물론 일배 일탈된 행위가 있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가장 선제적으로 모범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도 2,100곳이 지금 예배를 드렸다고 하고 있고요. 충북 같은 경우도 61%가 예배에 참여를 했고요. 부산도 54.2%가 참여를 했어요. 서울 말고 충북이나 충청도나 부산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 이상이 그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대형 교회들 대체적으로 다 따르고 있는데 대형 교회 중에 금난교회라든지 연세중앙교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교회들은 또 현장 예배 드렸거든요. 이게 고강도 거리두기가 결실을 맺으려면 모든 구성원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든 구성원들 함께 동참을 해주셔야 됩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이걸 못 참아서 결국 또 다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해야 되는 사태까지 갈 수 있는데도 이런 위험성을 두고 특히 이제 또 사랑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저거는 정말 3번이나 사실은 서울시로부터 집회 금지 명령을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저렇게 하고 있으니 저긴 1,200명이 오늘 모였답니다. 안에 600명, 밖에 600명. 잠시만요. 화면을 조금 더 한번 저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오늘 지난주와 지난주에 비해서 확실히 많은 인파가 또 몰렸고 그러니까요. 확실하게 메시지, 그러니까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는 메시지들도 저렇게 눈에 띄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강력하게 정부 메시지를 거부하고 저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요. 다른 여러 사람들은 정부가 메시지 던지면 그걸 열심히 따라주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부가 좋고 싫고를 떠나서 우리가 방역체제를 제대로 세워서 빠른 시간 안에 코로나를 이겨보겠다는 의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많은 사람이 불편함을 참고 있는데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불편함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의 말이 잘 먹혀들지 않는 곳 또 하나 있습니다. 서울은 다음 주 일요일까지 폐쇄 명령을 내린 그곳, 이 빈틈을 타서 몰래 영업 중인 수도권의 유흥업소들입니다. 마스크 끼고 그냥 제 말씀 그대로만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시가 제한하니까요. 장혜철 평론가, 이게 수도권, 뭐 풍선효과처럼 뭐 고향이라든지 수원으로 퍼지는 건데 이건 어떻게 방법이 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생활권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럼 경기도의 이 수도권에 해당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행정명령 적용하는 데 있어서 서울과 좀 발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나 같은 정당 출신이잖아요. 이럴 때 같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얼굴을 맞대고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라도 회의를 해서 비상 상황에 대한 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해야지 이 유흥업소라는 게 아주 단적인 케이스지만 서울에서 누르는 그 풍선 효과가 경기도로 터져나가면 이건 정말 이 정책에서 삐걱거린다는 느낌을 우리 국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유흥업소는 다 문을 닫았지만 강남과 홍대 일대의 젊은이들이 모이는 헌팅포차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일반 술집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분류상으로는 일반 음식점인데 남녀가 빽빽하게 모여서 저 자리에서 이제 처음 만남을 주선해주는 그러한 형태의 술집이라고 하는데요. 영업하는 방식을 들어보게 되면 이게 왜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가 됐는지가 일단 의문이 많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클럽이나 유흥업소로 분류되는 것들을 또 묶었더니 서울에서 경기도 삐져나가는 것처럼
클럽에서 헌팅포차로 삐져나가는 이러한 풍선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기껏 뭐 행정명령 하는 게 다 무의미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왕 행정 권력을 발동시킬 거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좀 물 샐 틈 없이 촘촘하게 행정력을 발휘하고 어기는 부분에 대한 단속 같은 경우도 여러 지자체가 공동으로 해서 어기는 사람들 또 업주들을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 사회적 거리두기 고통을 감수하는 다른 국민들의 희생이 의미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일부 교회들의 부활절 예배 그리고 일부 유흥업소들이 이렇게 성업 중인 여러 가지 조금 묘한 분위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이번 주말 이 따스해진 날씨 때문에요. 이제는 좀 집 밖에 나가도 되겠지 이렇게 외출에 나선 나들이객들로 꽤 북적였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고강도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바꿀지 말지 정부의 고심도 꽤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고 집에 있기 답답하고 좀 꼭 벚꽃도 보고 싶어서 그래서 바람 좀 쐴 겸 나왔어요. 일단 이런 큰 공원 같은 데는 다른 사람들이랑 좀 거리도 둘 수 있으니까 마스크도 차거나 아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종료할 것인지 그리고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할 것인지 혹은 추가적으로 연장할 것인지 등등에 대한 결론은 다음 주말쯤 내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가 계속 이어갈지 말지를 한 4, 5일 있다가 좀 결정한다는 얘기인데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주말 사이에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제 마스크를 좀 다소 안 쓰시는 시민들도 나왔고 글쎄요. 뭐 얼마나 답답한지는 뭐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방역에 조금 수위가 조금씩 낮아지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 확연히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실제로 어떤 면에서 뭐 사람분들이 저번주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 걸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보면 이번 주말까지 19일까지 이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2차로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확진자 숫자가 50명 이하 되거나 5% 이내에서 어떤 이 역학조사가 어떤 우리가 가능한, 추적범위 가능한 그런 범위 있다고 한다면 이제 정부는 생활방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데 네. 생활방역이라는 딴 게 없습니다. 일단 뭐 학교나 이런 걸 정상적으로 하면서 결국 이제 마스크 끼고 우리가 지금 하던 생활수칙들 네. 이걸 그대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적용하는 거거든요. 가급적 이제 하지만 그러나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회사나 이런 데 어떤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보다 사실 방역을 잘했다고 하는 싱가포르가 대만 같은 경우 보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학교를 개학을 했었습니다. 근데 유치원에서 확진자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면서 확진 환자가 급증한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개학의 판단을 좀 섣부르게 했다 그렇죠. 이런 말씀. 개학을 하다가 개학을 했는데 유치원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그 이후로 거의 한 달 사이에 한 10배 이상의 지금 확진자가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전부 다 학교 못 나가게 하고 지금 강한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마스크도 끼지 않으면 아무 데도 갈 수 없도록 이제 그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대만 같은 경우도 보면 해외 유입자들 통해서 확진자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 그래도 잘 관리했다는 싱가포르가 대만이 저런 상황이면 우리 같은 경우에 섣불리 예를 들어서 이거를 했다면 상당히 2차 감염의 확산의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이제 개인 방역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요. 손세정제, 마스크, 생활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이제 며칠 뒤면은 이제 선거 4.15 총선이 그날 이제 시작이 또 되는데 관련해서 정부 당국에 이제 지침 하나가 나왔습니다. 속보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한번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가격리자는 오후 6시 직전인 것 같은데요. 투표소에 도착을 해야 하고 정부는 격리자 중에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만 투표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격리자 투표소 이동 시에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하다. 배종철 소장님, 네. 그 이제 뭐 방역이냐 참정권이냐 뭐 논란이 있었는데 정부 당국이 일반인들 투표 다 마친 다음에 자가격리 중 유권자들 참여하게 되고 동선 철저히 분리한다. 이런 식으로 좀 방침을 저렇게 좀 정한 것 같습니다. 참정권을 존중하는 조치로 결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확진자의 경우에는 지난달 28일까지 이제 거소 투표 신청을 하면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10일, 11일 사전 투표일에 이 생활진료센터 내에 투표소에서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데 가장 사실 고민이었던 건 자가격리자였거든요. 그렇죠. 이들이 자칫 투표소를 올 때 위험이 없겠는지 바로 이 고민이 있었는데 결국은 시간차를 두고서 이제 투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철저하게 이 투표소 현장은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고 바로 6시까지 우리가 투표 종료인데 여기에서 이 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동할 때는 반드시 관리자가 1대1 동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투표소에
도착은 6시 이전까지 해야 됩니다. 6시 이전까지 해야 그래야 이제 투표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격리자들에게 이동 제한이 잠깐 해제되는 것이 5시 20분부터 7시까지예요. 1시간 40분 정도만 그렇습니다. 딱 이제 개방을 그러니까 하는 거고요. 5시 20분 지나자마자 이동을 해서 투표소에는 6시까지 도착한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 투표소를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면 7시까지. 그러니까 이미 투표소에 6시 이전에 들어가서 걸리는 시간 부분은 아마 고려가 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앞서도 김종석 앵커가 말씀하셨던 대로 바로 돌아갈 때는 대중교통 이용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여기서도 좀 나왔지만 섣부른 계약도 했다가 이제 코로나 모범국이라던 뭐 싱가포르도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자가격리자를 비롯한 투표도 마찬가지고요. 방역 절대 안심할 수는 없는 전 세계적인 상황입니다.